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3월 둘째 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전거래일에는 또 어떻게 끝났는지 지난주를 한번 복기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금요일에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680선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대 증시가 1%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눈에 띄었던 종목군들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종목들, 섹터 전반적인 순환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로 거래대금이 몰렸는지 거래대금 탑5 리스트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고요. 이수 페타시스가 가장 하단에 2.89%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9,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의 흐름을 체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의 날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엔비디아가 천비디아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우리 반도체 종목들로도 훈풍이 강하게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흐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지속적인 강세 랠리를 지난주에 볼 수 있었는데요. PCB 업체인 이수페타시스 역시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3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월 들어서 하루를 제외하고는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순매수 1위에 대해서 현대차를 제치고 SK하이닉스가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SK하이닉스 종가 기준으로 4.24% 상승하며 17만 1,9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와 다르게 이달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3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였지만 전거래일에서는 기관 측의 강력한 매수세로 인해서 삼성전자 역시 1.52% 상승하며 73,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삼성 SDI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전거래일에서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전장 대비 탄력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은 2차 전지 관련된 투자 모멘텀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만큼 잠시 뒤 특징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의 시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좀 거래대금이 몰렸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는 HLB가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98,0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HLB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멘텀을 갖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PBM 이슈와 함께 급등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잠시 뒤 특징주로 역시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강세 흐름 보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같은 황화리튬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잠시 뒤 2차 전지 쪽에서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3위에 랭크된 CCS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 급등세를 보이고 또 급락세를 보이는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다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CCS를 필두로 해서 초전도체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CCS 같은 경우에는 CCS의 사내이사인 권영환 박사가 출원했던 상온, 상압, 초전도 세라믹 화합물과 그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가 공개되었다는 소식 덕분에 이렇게 상한가로 거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HLB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HLB를 필두로 해서 바이오 쪽으로의 훈풍이 들어왔고 거기에다가 4월에 기대가 되고 있는 AACR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레고캠 바이오가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장, 오전장부터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이었는데요. 오전장에 개장을 하자마자 20% 넘는 급등세로 좀 출발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결국에는 종가상에 8.95% 상승하며 46,850원에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요. 삼성전자와의 협업 소식에서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전장부터 강한 출발을 보였지만 윗꼬리를 달았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 SDI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이름을 올렸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거래일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줬던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7%대까지의 탄력을 보여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17%까지의 급등세,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다는 점에서 2차 전지주 역시 좀 윗꼬리를 다소 달았다는 점은 탄력 둔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고 전거래일에서는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급등 시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전일장에 13%에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음에도 추가적으로 3.4%대의 강세를 보여줬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삼성 SDI에 대해서 46파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55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PBM 이슈와 관련해서 HLB 그룹주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PBM이란 미국의 처방약 급여관리 업체입니다. 보험사와 계약을 하거나 약제비 청구 심사와 지급 등을 담당하는 기관인데요. 즉 신약이 나왔을 때 이 PBM을 거쳐야지 반드시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PBM에 많이 등재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거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PBM 관련돼서 지금 그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HLB의 간암 신약이 PBM 업체에 다수 등재가 되었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HLB 그룹주 일제히 금요일장에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줬던 건 역시나 HLB였고요. 22.65%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98,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HLB 외에도 지난주 금요일에는 유한양행의 렉나자 역시 PBM 이슈를 받아가면서 5%대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휴젤과 셀트리온 역시 투자자들의 집중을 받았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로 주목을 받았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승한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자람 테크놀로지와 TMC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밑으로는 네페스아크와 V원텍, 지니텍스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점은 V원텍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V원텍부터 그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장비 기업인 V원텍은 장마감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출액은 작년 대비 3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5,100% 상승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4.91% 상승하며 9,41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물론 반도체 종목들이 V원텍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해당되고 있지만 지니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갤럭시 링과도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서울전자통신 외 2인에서 LAT 외 1인으로 변경된다고 하니까요. 이 공시 내용까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서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TMC가 특별한 이슈를 들고 왔고요. 자람 테크놀로지와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도 뉴로모픽 테마로 분류가 되면서 전거래일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종목들의 섹터가 좀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장에서는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수준에서 머물렀고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대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여준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TMC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슈를 들고 왔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 내년부터 재활용 네온가스를 세계 최초로 반도체 공정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연구를 TMC와 함께했다는 점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간략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2%대 약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해당되는 모든 종목들 일제히 공시 흐름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약세 흐름이 3%가 조금 안 되게 약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장 공시가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환가액이 5만 원대라는 점에 있어서 종가와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점에 매도세가 강하게 몰렸습니다. 2.9% 가장 크게 빠지면서 21만 7,500원의 시간의 거래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노메틀이 특별한 악재는 없었지만 2차 전지주 랠리 속에서 일부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빠져나왔고요. 율총 같은 경우에는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에 윙이푸드는 장마감 이후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다는 공시에 각각 2%대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재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주인공 역할을 해내기도 했던 종목이었는데요. 한 주 동안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50% 넘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와 임원 및 주식 특정 증권 등의 소유자 수가 각각 5만 주와 50만 주 정도 감소했다라는 공시 덕분에 2.3% 하락하면서 3만 1,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장 특징주 김은별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지난주에 뉴욕 증시 금요일에 꺾였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AI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대거 쏟아지게 됐고요. 이렇게 뉴욕 증시에 대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 지수 1% 넘게 밀렸고요. 16,000선 지지는 있었지만 16,08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나 다우산업 지수 역시나 하락세를 기록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잠시 출렁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엔비디아나 AMD, 브로드컴 같이 이 AI 종목들이 이번 뉴욕 증시 하락세의 포인트가 됐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지만 결국 5% 정도 밀려나면서 875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AMD도 1.8% 정도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207달러를 기록하게 됐고요. 실적 발표 있었던 브로드컴 7% 정도의 급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이 월가의 의견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난해 5월 이후에 있었던 최대 하락폭이 지금 5%라고 합니다. 이 월가에서는 그래도 엔비디아가 단기적인 조정이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데요. 장기적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브로드컴 역시나 AI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뚜껑을 열었을 때 실적 자체는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회계연도 1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10달러 99센트로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매출액도 예상치였던 이 118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AI 투자가 실적을 견인했고 다른 분야 쪽의 수요가 좀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특히나 통신 쪽을 살펴보시면 이 통신을 포함해서 숙제를 안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반도체 매출에서 인공지능 인프라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서 35%까지 10%포인트 높아질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 시장에 대해서 약간 분위기를 잘못했다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주가 하락이 실적보다는 인공지능 쪽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기대감을 반영했던 브로드컴 7% 정도 급락세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향방이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이 살펴보시면요. MDS테크, SK하이닉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AI 반도체 종목들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시간외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이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또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에 장마감 이후에 펼쳐진 뉴욕 증시에서는 AI 종목들의 고점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늘장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 종목들 함께 보시죠.
미국 증시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클린스파크 13% 급등세로 $20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잘 아시는 메라선 디지털 홀딩스 7% 상승세, 코인베이스, 로비우는 마켓스까지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이 굉장히 짙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 사상 최고가인 $7만 선을 돌파했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69,000 선 정도에서 횡보하는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사상 최고치를 꾸준하게 좀 경신하는 흐름입니다.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2달 만에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였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종목이죠. 비트코인 보유량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묶이는데 이 기업보다도 더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감기도 다가옵니다. 다음 달인데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채굴자들이 받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을 뜻하게 됩니다. 신규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준들 역시나 지금 비트코인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격포제들이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자체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관련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하나투자증권, T사이언티픽, 위지트, 우리기술투자 관련 종목으로 묶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혼재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과도 연동성이 좀 강하고요. 이 이슈에 의해서도 상당히 좀 주가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이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는 연동성이 가장 높게 펼쳐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 한 가지 더 보시죠. 바로 코스트코 홀세일입니다. 코스트코 7% 급락하면서 $725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문제는 결국에 실적이었습니다.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주당 순이익은 3.9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고요. 다만 좋지 않았던 점은 매출입니다. 네, 같은 기간의 매출이 분기 매출 보시면 58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월가의 전망치 591억 6천만 달러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이번에 휘발유 가격의 하락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게 예산이 좀 타격을 받는 상황인데 정원용품이라든지 스포츠용품까지 약간의 고가 제품들을 위주로 했을 때 수익성 매출이 좀 많이 줄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필수 구매에 대한 지출이 줄었다는 해석을 주는데요. 전자상거래 매출이나 금괴, 은괴 쪽의 수요는 이번에 강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코스트코에 대한 실적은 소비에 대한 지표 한 방향성으로 또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타겟의 실적을 보시면 오히려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면서 주가도 함께 올랐습니다. 하지만 약간 좀 결이 다른 제품들을 판매하는 코스트코의 경우에는 7% 하락세가 나왔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유통주들 한 번 더 주가 보실까요? 네,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은 종목들 최근에 살짝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경우에는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일 것 같은데요. 국내 지표들 포함해서 또 미국에서도 2월 소비 지표가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경기에 대한 온도도 함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의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로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